안녕하세요. 75회의 세월을 등에 짊어지고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 하지만 제 이야기는 축하의 촛불 대신 쓸쓸한 한숨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올 때 저는 늘 그렇듯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은 살아온 날들의 훈장이라 누가 말했던가요? 제게는 그저 야속하게 흘러간 시간을 새겨놓은 지도일 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 가난했지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과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돌아온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새 아이의 저녁밥을 짓던 그 시절. 고단했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그 온기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민우, 준우, 수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이들. 사업가로, 회사원으로, 또 선생님으로 제 몫을 다하며 자라주었을 때 저는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으로 집안에 웃음이 마를 날이 없던 그 시절,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파도와 같아서 잔잔한 날만 계속되지는 않더군요. 50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한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나고 제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집을 혼자 지키는 동안 아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이 되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75번째 생일 아침. 정막 속에서 홀로 끓인 미역국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큰아들 민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렇게 민우가 꺼낸 이야기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늙은 어미가 짐이 되었구나.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긴 호텔보다 좋아요. 친구분들도 사귀고 외롭지 않게 온종일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예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그곳은 정말 별천지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로비와 잘 가꾸어진 정원, 영화관과 도서관, 온갖 편의시설까지. 그곳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걱정 말고 와요. 여긴 천국이야. 라며 제 등을 떠밀었죠.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 저는 결국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서툰 솜씨로나마 화초를 가꾸며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면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죠. 아이들이 찾아오면 저는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아들 민우는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하지만 행복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음식이 짜지고 청소는 건성으로 변하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옆방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을 때 약속했던 스문의 시간 의료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텅 빈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119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천국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미소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이 오고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무심코 지나치던 복도에서 들려온 직원들의 대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좀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금방 잊어버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 관리해야 할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화려했던 실버타운은 제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오겠다던 약속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계절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산 과자는 먼지가 쌓인 채 찬장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보고 싶은 마음에 막내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수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거기 친구분들도 많고 재밌잖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다음에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고 아득하게 들렸을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가는데 저만 이 네모난 방 안에 섬처럼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나는 결국 가족에게서도 세상에게서도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고 좋은 곳에 계신 어머니라는 사실에 안도할 뿐, 더는 제 목소리에, 제 외로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가족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던 낡은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그 거실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설도 가장 따뜻한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75세 저는 화려한 실버타운에 홀로 남아 진짜 나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면 저는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올 바쁜 일상의 소음이 제 외로움을 더욱 후벼 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더는 참지 못하고 큰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제 안부를 묻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차마 목 끝까지 차오른 밥은 먹었니? 라는 말 한마디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일 잘 봐라. 툭 하고 끊어진 전화. 그 디지털음이 마치 세상과 나 사이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 한참이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우에게는 보고 싶다는 말을 용기 내어 꺼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손주들 학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나보다 중요하냐는 철없는 물음이 가슴속에서 아우성쳤지만 저는 그저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라며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러봐도, 요가로 뻣뻣한 몸을 늘려봐도 텅 빈 마음의 한구석은 차가운 바람만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추억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웃음꽃을 피우던 저녁, 명절이면 좁은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그 온기. 그 모든 것이 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
주름은 더 깊어지고 눈빛은 희미해진 늙은 내가 속삭였습니다. 이곳의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빛 속에서도 비슷한 그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았지만 차마 말을 거는 법은 잊은 사람들처럼 그저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골마있던 상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운동실을 찾은 어느 아침, 저와 순자 할머니를 향해 날아온 것은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니, 두 양반은 왜 자전거를 세워라 내워라 탑니까? 우리도 좀 씁시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돈을 내고 살 권리가 있다는 항변은 그렇게 운동할 거면 아예 오지를 마세요. 라는 고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얼굴을 붉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처지에 서로를 핥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실버타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밥을 먹었고, 복도에서는 그림자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탓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은자야,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순자 할머니의 눈물 섞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를 로비에 모았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복물 터지듯 모두의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외로워서 운동하러 나왔던 거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표현 방식은 서툴렀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같은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평화가 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지하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홍색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한 인형을 매만지며 손녀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안전을 위한 야간 외출 금지 규칙은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 생일 파티인데 정말 못 오세요. 지아가 할머니만 기다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실망 가득한 목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손녀의 가장 기쁜 날에 함께 해주지 못하는 할머니. 케이크에 촛불 한 번 불어주지 못하는 할머니. 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야,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형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때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순자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자야, 울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순자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나가자고 잿빛으로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순자야, 너 말이 맞아. 이렇게 시들어갈 수는 없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순간 두려움보다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들도 이 시설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순자 할머니는 작은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부당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지만 가면을 벗어버린 직원들의 태도,
형편없어진 식사, 명분 없는 외출 금지, 부실한 의료 서비스. 목록을 적어 내려갈수록 우리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십 장의 기록과 증거 사진들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들, 힘내세요. 그 작은 응원이 우리에게 100만 대군과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인간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앞에서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우리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자 관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가 힘겹게 뱉어낸 말에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 위약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관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저와 순자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관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억압의 무게가 사라진 공기는 놀랍도록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제 목소리는 아이처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핀 웃음꽃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복도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응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낡은 집 툇마루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정든 이웃들의 배웅을 받으며 실버타운의 무거운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 집 근처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새 집의 현관문을 우리 손으로 직접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진짜 우리 집.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의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이는 날. 아침부터 순자 할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집을 꾸미는 내내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손녀 지아가 와락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몸의 온기와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그간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곧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키고 싶었던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큰아들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민우야. 미안해하지 마라. 덕분에 엄마는 아주 귀한 것을 배웠단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말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도 얻지 않았니? 제 말에 순자 할머니가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가족의 온기를 되찾으면서 저와 순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처럼 아파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지역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고 우리의 이야기는 강연이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깊은 공감과 동질감을 발견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세월이 선물해준 지혜와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래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75. 저는 제 인생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76의 봄을 맞이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장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집이란 번지르르한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르고 내 목소리가 존중받는 곳이라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 차려주는 완벽한 밥상이 아니라 때론 서툴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주름지고 머리가 희끗한 늙은 내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이제 외로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을, 체념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따뜻한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유이며 사랑일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